연습할 때는 나한테 도전적인 상황을 계속 구현을 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은 어떤 얘기를... 안녕하세요. 완전 오도만큼 뭐더라? 기분 좋은 채널 오도뮤직입니다. 앞으로 이 음악 전문가 톡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 잡소리를 그냥 가볍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왜 어떤 사람은 연습을 열심히 해도 연주를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사실 음악 연주를 잘 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좋은 연주력을 얻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이 어떤 사람이 음악을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연주를 잘 할 수 있냐는 문제라던가,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에는 재능의 문제인가, 연습 혹은 노력의 문제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뤄보고 싶었는데 문제 정의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악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척도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음악 연주란 취향이 또 많이 작용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발제를 해가지고 간단한 영상을 많이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각설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연습을 열심히 해도 연주를 잘 못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주변에서 봤던 사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중학교 때 밴드 하면서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때 참 노래를 잘해가지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 친구가 참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노래를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보는데, 사실은 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실력적으로 큰 발전이 없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볼 때면은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때 친구가 된 보컬을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도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습을 뭐 노래방도 자주 가고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결국에는 잘 안 늘더라고요.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이 몇 년 지나고 봐서도 크게 달라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하니까 기타 치는 유튜버를 많이 보는데, 수많은 시간을 연습했음에도 실력이 아쉬운, 들어가 보면은 뭐 연습 커버한 동영상도 뭐 수백 개, 나름 강의 영상도 찍고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제가 진짜 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주를 보여주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제가 지금 말한 이 사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되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됨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논의해보는 자리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 흔히들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 무언가를 잘 못 해낼 수가 없다 라고 생각될 분야가 우리 주변에 많긴 한데, 저는 음악은 진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습하는 시간에 연습을 정말 잘 하냐 마냐가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너무 결정짓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런 좋은 연주자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연습이 되지 않는 행위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결론을 질 수 있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연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연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타를 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연습하기가 쉽긴 해요. 기타 딱 잡고 나면은 제일 익숙한 거 그냥 치면서 놀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근데 그런 것만 해서는 조금도 실력적인 성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연습할 때는 나한테 도전적인 상황을 계속 구현을 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결국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방금 사례의 사람들은 제 추측이긴 한데, 연습 때 자기한테 도전적인 상황을 부여하기보다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관찰력 부족이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기본 덕목이 무조건 관찰력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음악을 가르쳐준 대학교 선배가 항상 하는 말이,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겠냐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는 진짜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갈수록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 좋은 소리라는 거를 알지 못하면은 좋은 소리를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음악을 잘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는 게, 음악이 완전히 창의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창조에서 90% 이상을 기여하는 게 모방이라고 전 생각해요. 정말 위대한, 뛰어난, 감동적인 소리가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흉내내는 과정에서 나도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르는 게 1차적으로 제일 문제고,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관찰력이 부족해서. 좋은 소리가 뭔지를 알려면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함이 있어야 되고, 그 궁금함에 넘어서 알고 싶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관찰력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앞서 말한 연습의 안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 어떤 게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열심히 연습하는데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력이 그대로인 사람은 그런 점검을 전혀 안 하는 거니까 지금도 그냥 하루하루 발전이 없는 그 비극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나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반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함을 추구하는 자세 부족.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세 가지가 모두 독립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서로 굉장히 유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좋은 연주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이것을 언급했냐면은, 그 저의 옛날 그 친구 사례를 보면은 뭐 10년 전에 좋아하던 노래를 아직도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닐 수 있는데, 아직도 그때 하는 그 음악, 그때 하던 습관이나 그때 하던 연습, 그때 하던 무기를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이 유지만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제 기타 실력이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입장이 맞긴 한데, 그렇게 하면 유튜브를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만한 말을 자꾸 하게 되긴 하네요. 저는 다양한 음악을 들음으로써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몸소 깨달아가지고, 제가 아까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줬다는 그 대학교 선배가 얘기한 것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제발 음악 좀 다양하게 들어라 였어가지고, 진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막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억지로도 듣고, 이거는 왜 좋은지 뭐 10번 들어도 모르겠는데 클래식도 들어보려 그러고, 뭐 인도 음악도 들어보려 그러고, 국악도 들어보려 그러고, 극단적으로는 음악을 다양하게 들으면은 결국에는 장르와 상관없는 경지라는 게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 그 경지에 오른 사람, 또 그들 간의 공통점이 뭔지를 몸소 깨닫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좋은 소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달까? 아니면 내가 본받고 싶은 아이돌 한 명만 두고서 그 사람이 왜 좋은 소리를 내는지만 보고 있으면은 되게 볼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것들도 다른 장르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고, 음악이란 게 사실 다양함을 추구하는 예술이라는 게 회생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듣는 거는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좋은 연주자로 성장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다양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음악만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것을 질려하지 않고 계속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행복해하면서 지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자세가 좋은 연주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일조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관찰력을 키워가지고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걸 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음악을 억지로라도 접해보고 들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가 이 연습에 있어서 많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공통점 말할 때도 언급했듯이 매일매일 도전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전혀 도전적이지 않은 연습 상황에 자기 자신을 두다 보면은 아무런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공학자이기 때문에 공학 용어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것은 어떤 물체에 지속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줬을 때 이 물체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느냐를 설명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이렇게 1차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을 선형 구간이라 그러고, 이렇게 뭔가 거동에 이상함이 생기는 순간부터를 비선형 구간 혹은 소선 구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물체가 이 선형 구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도 힘을 놓게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선형 구간은 탄성 구간이라고도 해요. 용수철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용수철도 힘을 계속 주다 보면은 항복점에 도달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성 영역에 진입을 하는 건데, 소성 영역에
영역에 진입한 물체는 다시 탄성 영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연주를 연습할 때 이런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탄성 구간에서 연습하는 상황에 자기를 놓게 되면은 어쨌든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발전이 없는 상황에 맞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결국에는 이 소성 구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기를 넘을 수 있도록, 그 연습 상황에 자기를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흥미롭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해주시면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